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의 4대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의 원리 할 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주권은 뭐냐? 주권이란 것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의 결정권,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이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을 누가 한다? 국민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대소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대통령이 결정하다,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민이 결정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도 결국에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 나를 뽑아준 국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 주권의 원리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지만 성립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 이게 헌자가 법헌자입니다. 여기서 좁게는 헌법이고요. 넓게는 모든 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이제 사전적 의미만 한번 볼게요. 입헌주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은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구성되어져야 되고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이란 거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에서 했었어요. 법할 때 헌법이란 거 했는데 헌법이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해놓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이렇게 국민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삶,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권의 내용이 있고요. 5대 기본권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국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해놓은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이러한 헌법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헌법하고 왜 법이 같냐 하면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의 내용을 넘어서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 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할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러한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국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한다는 거죠. 국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됨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나온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국민 자치의 원리네요. 국민 자치. 자치라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무엇을 스스로 다스리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자치의 원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건데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것을 국민 자치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국가의 운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하지만 현대 국가는 어떻게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직접 민주 정치를 하기에 굉장히 힘든 환경이죠. 그래서 누구를 나의 의사를 대신해줄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야? 정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러한 것을 대의 민주 정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표를 선출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투표, 주민투표, 지방자치제 이러한 제도들이 바로 대의 민주 정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는 직접 민주 정치였지만 현재는 어떻게 오늘날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오늘 나라도 많고 영토도 넓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대신 정치하기에는 현재는 그렇죠. 대의 민주 정치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립이라는 말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권력을 나누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즉 하나의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놓으면 분명 이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힘의 균형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상권 분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원리상으로는 권력 분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무슨 권립이라 부른다? 상권 분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권 분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요. 먼저 법을 제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입법부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기관은 국회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행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어디라고 부르냐면 우리 행정부라고 부르고 얘도 마찬가지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떠한 상황에 법이 어떻게 되는지 법을 적용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느 부서냐면 바로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세 기관이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역할에 대해서 견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민주정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발생을 하냐면 권력의 남용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만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러한 권력 분립의 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민주정치의 4가지 원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원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